오늘도 전기 입터벌 라이딩 가고 있습니다. 신나게 달려서 카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신나게 한 주의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고 돌아오는 지극히 아재스러운 전기 입터벌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코스 가니까요, 특별히 같은 코스에 같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평속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평속 30을 내시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평속 30을 낼 수 있느냐, 자전거 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한 얘기냐, 또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평속 30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하지만 자전거를 입문하시고 타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자전거를 더 즐겁고 열심히 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평속 30을 내보려고 하는 욕심은 나쁘지 않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하고, 저도 뭐 빨리 타거나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속 30은 나오는 정도는 되니까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비전문가적인 조언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평속 이야기 해보려고요. 평속 30을 내기 위해서 페달만 빨리 돌리고 기아 변속만 좀 무겁게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평속 30이 나오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일단 내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도를 잃어버리는 것들에 집중을 더 하셔야 합니다. 내가 30으로만 쭉 가면 평속 30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의 자전거 도로와 라이딩 형편은 계속해서 그 평속, 항속이라고 하죠. 그걸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체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따릉이 타시는 분을 만나서 천천히 가야 할 수도 있고, 추월이 여의치 않아서 또 추월을 할 때까지 속도를 줄여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평균 속도도 같이 줄어드니까 간혹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도에서 무리하게 평속을 올려보겠다고 무리하게 타는 것만큼 무식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평속 30을 내기 위해선 30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30의 10% 정도 되는 한 33을 기준으로는 달려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32, 3으로 달리면 평속 30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35로는 달려야 3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다른 거죠.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날 자도의 영향도 있고, 결국 평속 30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잘 맞아야 하는 거죠. 항속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라이딩 조건과 또 자연 조건까지 갖춰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속 30을 내기 위해서 30km, 33km, 35km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해도 그 거리가 짧으면 또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10km 미만, 또 20km 미만 이 구간을 달려서 평속 30km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제 생각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리가 짧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평속 나오겠죠. 그런데 10km, 20km 평속 내놓고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평속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신이 낼 수 있는 평속이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 50km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25km 가고 25km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각각 갈 때와 돌아올 때의 자연 또는 자도 여러 환경들을 반대로 다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50km 정도는 달렸을 때 평속이 30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페달만 한다고 다 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타면 탈수록 우리 전신의 힘이 다 필요한 거죠.
역시 엔진이라고 하는 다리의 힘도 강해야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상체를 받쳐줄 코어나 또 어깨, 또 팔의 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속 30을 내려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페달링을 해도 받쳐줄 전신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페달만 돌리시는 분들은 빠르게 평속 30에 도달하시기가 사실 힘듭니다. 결국은 자전거를 오래 타거나 마일리지가 좀 쌓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상체 운동과 여러가지로 겸해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도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자전거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속 33, 35를 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50km를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그 정도의 속도로 지속해서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 신체를 우리의 몸이 전부 잘 견뎌주고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속 30에 도달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30의 고개를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장에 앉기만 해도 30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신체적인 여건과 또 자도의 상황, 또 바람의 영향 등을 하면 어느 날은 설설 다녀도 한 33, 34 이렇게 나오고요. 힘줘서 달리면 37,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평속 30의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 평속 30을 가고자 한다면 더 많은 마일리지가 쌓여야 되고 더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하거든요. 30이 되면 내가 이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신체 조건 또는 내 노력으로 그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하고 뿌듯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평속 30을 조금이라도 빨리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무거운 자전거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 12, 13km, 14, 5km 나가는 자전거 가지고 평속 30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신체 조건들이 이제 받쳐줘야 되죠. 그 무거운 자전거를 빠르게 굴릴 수 있고 빠르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신체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보통 사람들에서는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자전거, 막 6km, 7km 같이 경량화된 자전거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카본 자전거에 카본 휠 정도만 있으면 30에 도달하는 데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혼자 타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타면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끌어주는 거를 쫓아가도 괜찮고요. 또는 누군가가 뒤에서 채찍질을 해서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때, 그때도 평속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타셔도 빠르게 타시는 분들 뒤에 양해를 구하고 붙어가도 되고요. 또 혼자도 여러 번 타다 보면 30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진이죠. 그 엔진이 전완근도 있고 내장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육이 좀 필요해져서 속도를 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다른 근육을 쓸 수 있는 안장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는 짧은 댄싱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 기술도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어가 좀 건강하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건 상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파지하고 있는 핸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잘 타시는 분들을 보면 상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자전거를 강하게 붙잡아주고 아래에서는 페달링으로 자전거를 앞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상체도 튼튼한 하체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코어의 힘이 있으면 또 조금 더 빨리 30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평속 30을 내시겠다고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다리가 힘든 것보다 호흡이 안 되거나 숨이 막혀서 숨이 너무 차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평속 30을 내기 위해서 안정된 심박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심박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나의 최대 심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루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인터벌을 한번 쳐보세요. 너무 숨이 막혀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할 정도의 인터벌을 쳐보시고 집에 오셔서 내 심박을 확인하시면 최대 심박이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최대 심박을 가지고 존들을 나누시면 내가 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심박의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존 1, 존 2, 존 3, 존 4, 존 5까지 나올 건데 그 구간들을 보면서 내 심박을 잘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평속 30이 나오시려면 대부분의 경우 존 3와 존 4 영역에서 타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으로 타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 심박의 존이 낮아지고 내 심박이 낮아지는 것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 몸이 30 이상의 속도를 항속으로 쭉 유지하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호흡이 그에 맞게 준비가 돼야 하는 거죠. 심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자전거 타기는 존 2 라이딩입니다. 느리게 길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멀리 가는 겁니다. 존 2 라이딩과 그리고 한 가지 인터벌을 치시는 존 3 라이딩을 합쳐서 라이딩을 꾸준하게 하시면 심박이 점점 내려가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박과 호흡은 평속 30을 내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저 영상에 찍힌 그날이 거리가 한 85km 정도? 84km였나? 80km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거리였고 딱 평속이 30 나온 날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좀 힘들고 돌아올 때 조금 속도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굳이 평속 30을 신경 쓰지 않고 인터벌 라이딩답게 인터벌에 신경 쓰고 인터벌 라이딩이 아니라서 인터벌 라이딩에 신경 쓰고 탔던 날이었어요. 또 평속을 좀 물려보겠다고 강하게 빠르게 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안전하게 타는 겁니다. 안전하게 타면 어느 날 내 속도계 평균 속도가 30이 찍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카페 가서 맛있는 빵, 맛있는 커피 먹고 신나게 수다 떨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평속 30 돼요. 평속 30 내시겠다고 너무 무리해서 안전은 관가하시고 타시면 안 되고요. 속도가 아니라 나중에 속도가 알려주는 내 자신의 칭찬 받았을 때 그때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모두들 알라 하시고요, 질라 하시고요, 행복한 라이딩 행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